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형 선고를 앞둔 죄수의 심정으로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잔혹한 진실을 하나 공개하죠. 지금 당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대 여명, 즉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평균적으로 33년 6개월 12일 정도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0년 혹은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허락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배터리는 100% 충전되어 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방전되는 배터리의 잔량을 소모하며 살아가는 소모품에 가깝죠. 노화는 단순히 주름이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라는 국가가 서서히 파산해가는 과정입니다. 매달 강제로 빠져나가는 시간의 세금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인 건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합리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몸이라는 최첨단 공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계들이 24시간 풀가동되어도 끄떡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기름칠을 해도 삐익 소리가 나고 생산 효율은 뚝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노화는 파괴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시스템이 설계된 목적지, 즉 폐기를 향해 가장 성실하게 달려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연은 당신이 영원히 유지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때에 낡아서 사라져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의학적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부품이 순서대로 낡아준다면 참 공평할 텐데 우리 몸속에는 아주 고약한 알박기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국가가 내린 폐업 명령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멀쩡한 부품들까지 녹슬게 만드는 아주 질긴 녀석들이죠. 이들은 도대체 왜 죽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당신의 몸을 지옥으로 만들면서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걸까요? 이제껏 당신이 알던 노화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우리 몸속 좀비들의 소름 끼치는 정체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폐와 간 그리고 뇌 속에서 무언가를 내뿜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때 죽지 않는 것. 의학적으로 이것은 생존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원래 아주 결벽증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DNA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거나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스스로 자살을 택합니다. 아포토시스라 불리는 이 정교한 세포 사멸 프로그램은 우리 몸이라는 국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숭고한 질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분열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거부하며 끝까지 버티는 변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학계에서는 이들을 노화세포, 더 직관적으로는 좀비세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수익은 전혀 내지 못하면서 정부 보조금만 따박따박 축내고 빈자리를 차지해 신입사원의 입사마저 막아버리는 최악의 알박기 부실 기업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좀비들이 단순히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에게 끊임없이 독성 물질을 내뿜습니다. 마치 공기 좋은 사무실에서 혼자 줄담배를 피우며 주변 사람들의 폐까지 망가뜨리는 것과 같죠. 이 독성 물질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며 염증을 일으키고 멀쩡하던 이웃 세포들까지 좀비로 전염시킵니다. 당신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며 기억력이 감퇴하는 이유. 사실은 당신의 장기 곳곳에 이 좀비들이 진을 치고 앉아 독가스를 뿌려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부대가 이 좀비들을 신속하게 찾아내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면역부대마저 노쇠해지자 좀비들은 점차 세력을 키워 당신의 몸을 점령해버립니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이 반란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의학자들은 최근 이 좀비들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수명을 결정짓는 아주 가느다란 생명의 끈을 발견한 것이죠. 만약 그 끈의 길이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수천 년간 찾아 헤맨 불로장생의 열쇠, 그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몸속 모든 세포의 중심부에는 운명의 모래시계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DNA 끝단을 감싸고 있는 보호캡, 텔로미어라는 녀석이죠. 앞서 말씀드린 좀비 세포들이 탄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이 캡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텔로미어는 운동화 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팁과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튼튼할 때는 끈이 풀리지 않고 단단히 고정되지만 세월이 흘러 이 팁이 닳아 없어지면 운동화 끈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풀려버리고 맙니다. 당신의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짧아집니다. 이것은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받아든 거부할 수 없는 청구서와 같습니다.
복제를 반복하며 텔로미어라는 생명의 자본금을 다 써버린 세포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깔끔하게 죽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앞서 말한 흉측한 좀비가 되어 버틸 것인가. 우리가 거울을 보며 발견하는 깊은 주름과 검버섯은 사실, 당신의 세포들이 들고 있는 모래시계의 모래가 거의 다 떨어졌다는 시각적인 경고등인 셈입니다. 의학적으로 노화의 정점은 바로 이 텔로미어의 임계점입니다. 끈이 다 풀려버린 설계도는 더 이상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당신의 몸이라는 정교한 기계는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의학적 가설이 등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닳아 없어진 그 플라스틱 팁을 강제로 길게 이어붙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버린 세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좀비가 되기 직전에 팔팔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자연계에는 인간의 상식을 비웃으며 이 텔로미어의 저주를 완벽하게 피해가는 신의 영역에 발을 들인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치트키를 썼기에 영생에 가까운 삶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들의 비밀 코드를 해킹할 수만 있다면 인류의 역사는 오늘부로 다시 쓰이게 될 겁니다. 죽음을 잊은 그들의 소름 돋는 생존 전략, 이제 그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인간이 텔로미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쩔쩔매는 동안 자연계의 저편에는 이 시스템의 설계도를 비웃는 불멸의 하이제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경이로운 녀석은 바로 히드라라는 작은 생명체입니다. 이 녀석의 몸은 무려 100% 줄기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히드라는 단 한 번도 부품이 단종되지 않는 공장과 같습니다. 부품이 낡기도 전에 실시간으로 새 부품을 찍어내 교체해버리니 기계 자체가 노후화될 틈이 없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이들은 노화에 의한 사망률이 0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영생의 코드를 손에 쥔 셈입니다. 포유류 중에도 이런 금수저는 존재합니다. 바로 털 하나 없는 흉측한 외모의 벌거숭이 두더지쥐입니다. 일반적인 쥐가 3년이면 늙어 죽을 때 이 녀석은 30년이 넘도록 청춘을 유지합니다. 인간으로 치면 800살 넘게 사는 것과 같죠. 심지어 이들은 암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세포 내부의 보안 시스템이 너무나 강력해서 좀비 세포나 암세포 같은 불순분자가 생기자마자 즉각 사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시간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시간을 무시하는 법을 알고 있는 생태계의 헤지펀드들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라고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제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인간의 몸에 대입해보려 합니다. 히드라의 무한 재생 능력과 두더지쥐의 보안 시스템을 우리 몸에 이식할 수만 있다면 인류는 비로소 죽음이라는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지 않을 권리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비밀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최근 아주 기괴하고 섬뜩한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낡은 기계에 단순히 기름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기계의 동력을 훔쳐와서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늙은 쥐가 젊은 쥐의 피를 마시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는 이 잔혹한 회춘의 연금술, 그 피의 거래는 과연 인간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확인해 보시죠. 의학이 도달한 가장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영역, 바로 병사병존이라 불리는 혈액의 연금술입니다. 실험 방식은 잔인할 만큼 단순합니다. 젊은 쥐와 늙은 쥐의 옆구리를 절개하고 혈관을 하나로 이어버리는 것이죠. 두 마리의 쥐가 하나의 심장 박동을 공유하며 피를 섞기 시작하면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늙은 쥐의 근육이 다시 단단해지고 흐릿했던 뇌신경 세포들이 갓 태어난 것처럼 활발하게 가지를 뻗기 시작합니다. 반면 젊은 쥐는 순식간에 기력을 잃고 늙어버립니다. 비유하자면 이는 부도 직전의 한계 기업이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을 통째로 빨아들여 회생하는 잔혹한 에멘드어와 같습니다. 늙은 쥐의 몸속을 가득 채웠던 좀비 세포의 독소들이 젊은 피 속에 강력한 재생, 인자들에 의해 중화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억만장자는 이미 이 실험 결과에 자신의 전 재산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자를 추출해 알약으로 만들거나 아예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대한 필터를 몸에 달겠다는 계획이죠. 하지만 이 달콤한 회춘의 유혹 뒤에는 아주 차가운 의학적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의 생명력을 빌려 수명을 연장하는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피를 섞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영생에 가까운 시간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할 인간으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명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는데 성공한 생명체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금단의 거래를 치렀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는 대가로 내놓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무엇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내시들이 왕보다 오래 살 수 있었던 그
섬뜩한 비결 속에 숨겨진 거래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의학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잔인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십 년 전 과학자들이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을 무려 10배나 연장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성과 뒤에는 차가운 거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생식 능력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죠. 비유하자면 생식은 기업이 미래를 위해 단행하는 막대한 신규 설비 투자와 같습니다. 에너지를 끌어모아 자식이라는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올인하는 것이 생명체의 본능이죠. 하지만 이 투자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 몸이라는 국가는 예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는 대신 현재 가동 중인 낡은 공장을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모든 자본을 집중하는 것이죠. 실제로 조선시대 내시들의 수명이 왕보다 평균 14년 이상 길었다는 기록은 이 잔혹한 경영 전략이 인간에게도 유효함을 입증합니다. 유전자는 아주 냉정한 회계사입니다. 당신이 자손을 남길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유전자는 당신을 폐기하는 대신 관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아직 씨앗을 퍼뜨리지 못했으니 어떻게든 이 몸뚱이를 더 오래 유지시켜야 한다는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셈이죠. 사랑과 번식이라는 생명의 가장 뜨거운 축제를 포기하는 대가로 차갑고 긴 생존을 얻어내는 이 거래를 우리는 과연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보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우리가 이 거래를 선택하든 안 하든 우리 몸의 설계자는 이미 우리를 향한 최종 처분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당신의 유전자는 이미 당신을 수리가 불가능한 중고차로 분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전자가 당신을 폐기하려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냉혹한 세대교체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설계의 모순을 다음 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영생이나 개인적인 행복에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잠시 빌려 탄 렌터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렌터카 업체인 유전자의 경영 전략은 명확합니다. 차가 새 것일 때는 아낌없이 관리 비용을 투자하지만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수리비가 차 한 대 뽑는 값보다 많이 들기 시작하면 미련 없이 폐차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사실 유전자가 당신이라는 차량에 대한 유지 보수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자녀라는 신차로 자신의 데이터를 복사해 옮겼으니 구형 모델인 당신에게 더 이상의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유전자는 당신이 늙고 병들어 사라져야만 지구가 다음 세대라는 새로운 모델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화는 오류가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고 정리 방식인 셈입니다. 결국 당신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좀비 세포와의 전쟁이나 텔로미어의 소모는 본사의 폐기 지침에 저항하려는 하청업체의 눈물겨운 반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설계자의 의도를 거스르고 영원히 굴러가는 자동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순환 시스템 속에서 다른 의미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섰습니다. 만약 의학이 유전자의 감시를 피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선물한다면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는 형벌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혹은 잊고 살았던 시간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될 마지막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짜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그 마지막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영생 알약을 손에 넣고 유전자의 폐기 명령을 영구히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당신 앞에는 천년 아니 만년의 시간이 고속도로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삶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가치 하나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희소성입니다. 경제학에서 재화의 가치는 한정된 수량에서 나오듯 우리 삶이 찬란한 이유는 그것이 오직 한 번뿐인 한정판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생은 발행량이 무한대인 화폐와 같습니다.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돈은 결국 휴지 조각이 되듯 영원히 반복되는 하루는 더 이상 설렘도 긴장감도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한 끼 식사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함께 마주 앉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고 오늘 내딛는 발걸음이 비장한 이유는 다시는 오늘과 같은 태양 아래 서 있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사라진 문장은 결코 감동적인 소설이 될 수 없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지루한 나열에 불과해집니다. 의학의 진정한 승리는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받은 짧은 시간을 가장 건강하고 밀도 있게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좀비 세포를 몰아내고 텔로미어를 관리하는 이유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유전자가 빌려준 렌터카를 타고 여행하는 나그네이지만 그 여행이 아름다운 이유는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고 내려야 할 종착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모래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줄어드는 모래알은 상실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황금 같은 이정표입니다. 노화를 거부하기보다 노화라는 파도를 타고 당신만의 항해를 이어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끝이 있기에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예술작품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신의 생을 가장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유한하고도 위대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